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8월이 시작되는 첫날에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무척 무더운 하루였죠. 힘든 하루를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좀 멋진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만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 들을 때 되게 기분 좋겠죠. 또는 안 그러면 참 슬기로운 사람이야. 이런 얘기 또 어떻습니까? 멋진 생각이겠죠. 그래서 오늘 지혜, 슬기 또는 창조, 창의, 독창 뭐 이런 쪽에 한 묶음을 봐가지고 생각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저녁 되시면 좋겠고요. 결코 허황된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창의성을 되찾으려면 이렇게 했습니다.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영감은 가진 적도 없었는 것 같으니까요. 또 물론 매우 스마트해요. 자기는 창의성을 매우 잘 발휘하는 분도 계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상상했던 거를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창의성 또는 창조력 또는 창조성 이런 거를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찌감치 와주신 분들 참 고맙습니다. 제가 호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역시 창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오셨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겁니다. 따라서 이 방송이 이같이 창의력에 관계되는 또 창의성에 관계되는 방송으로 적어도 5번 이상 방송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서 편안한 얘기 가운데서 오늘은 요만큼 생각하고 가봅시다라는 걸 이렇게 할 테고요. 또 다음날은 조금 더 해서 오늘은 또 요만큼 가봅시다. 또 조금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5번 이상 제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분명히 되돌아보면은 내가 달라졌잖아. 이런 식으로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얘기 중에 좀 어렵다든지 아니 그런 재미없다든지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바꿔가면서 할게요. 제가 원고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만 머릿속에 두고 가니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댓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창의성은 본래적으로 있었는가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첫 출발이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본래적으로 창의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왜 잃어버렸는가 그렇게 볼 테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찾는 과정을 오늘 조금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조금을 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한 10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방송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할게요. 그러지 않는 분은 제가 조금 이따 또 다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창세기라는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가는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형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잡고 있어야 우리가 기초가 든든히 놓여집니다. 이 기초를 아주 분명히 놓고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에 이마고 데이라는 이 용어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마고 여러분 요걸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를 그대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마고라는 요 부분이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데이라는 게 하나님의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서 앞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거든요. 데이 데우스 뭐 이렇게 할 때에 라틴어로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라틴어인데요.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마고 데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그대로 했다. 인간을 창조했다는 부분인데 그중에 다른 동물과는 아주 다른 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라는 부분인데 이 형상을 따라서라는 부분 속에 창조성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제 출발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서 동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라는 형상에서 그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창의력을 함께 띠고 있었다. 또는 창조성을 같이 띠고 있었다. 영감 하나님 자체가 창조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의성이라는 게 본래적으로 타고났다. 본래적으로 갖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종교적인 부분에서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이렇게 출발하신 분께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두 부류로 크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성선설, 하나는 성악설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선설이라는 것은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선하게 타고난다는 거고 성악설이라는 것은 타고날 때에 인간은 나쁘게 태어난다. 그 속에 죄악을 띠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성선설의 많은 부분들이 맞아. 참 순수하게 태어난다.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나오자마자 눈알 굴리고 눈알 반질반질하게 있는 애가 하나도 없죠. 굉장히 깨끗하게 태어나죠. 거기에서 이미 순진무구한 상조 속에서 창의성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전제를 두고 그러면 왜 잃어버렸는가? 왜 잃어버렸는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는 그동안에 이런 습성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받아들여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문화든지 기존의 가치 동성해서 거기에 별 저항 없이 순응하면서 가는 거를 큰 미덕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뛰면은 아이가 조금만 다르게 보이면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테두리 속에 가다 놓으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요렇게 하니까 엄마가 기뻐하더라 하면서 바뀌어지면서 차츰차츰 자기가 가졌던 창조력 또는 창의력, 독창성 이런 걸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제 저는 얘기가 이같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에서 첫 전제가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제 혼자가 전제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인제 이같이 창조력, 창의력이라는 독창성이라는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규범 속에 딱 만들어 둔 틀 속에 그 틀 속에서 경쟁하거나 그 틀 속에서 뭘 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이 화면을 한번 같이 봐시면 좋겠는데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여러분 아시죠? 동화. 제가 생각보다 동화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 안 좋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같이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이 동화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구나라는 걸 나올 텐데요. 이상한 앨리스의 속편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2006년쯤 이 영화가 동화가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 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 볼게요. 여기가 온 세상이라면 세상은 누군가가 게임을 하고 있는 커다란 체스판인 거네. 나도 저 말들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 게임에 낄 수만 있으면 졸이라도 상관없어. 물론 여왕이 된다면 제일 좋지만. 이런 얘기합니다. 벌써 이 동화의 주인공은 세상이라는 걸 보면서 체스판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에 끼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끼이고 싶어 하는 건데 그때 옆에서 듣던 붉은 여왕이 이제 붉은 여왕이라는 걸 이제 한번 보세요. 요 붉은 여왕. 앨리스의 손을 잡고 뛴다. 앨리스가 숨을 헐떡이면서 붉은 여왕에 묻는다. 계속 뛰는데 왜 나무를 벗어나지 못하나요? 그러면서 앨리스가 하는 얘기가 내가 살던 나라에는 이렇게 달리면 벌써 멀리 갔을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죠.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 이어서 나온 게 거울 나라, 어떤 거울 속에 들어가서 인제 앨리스가 경험하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중에 붉은 여왕을 인제 만나게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벌써 막 뛰었다면 멀리 갔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니네들 앨리스가 네가 살고 나라에 비해서 여기에서 2배, 3배나 더 멀리 뛰어야 마침내 숲을 벗어날 수 있다든지 변화를 알 수 있을 거야. 거기처럼 이렇게 뛰어서는 제자리에 있든지 안 그러면 뒤로 밀리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붉은 여왕이 얘기합니다. 이게 인제 동화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신랄하게 인제 비판하는 장면이거든요. 어떤 체스판 위에서 있어야 되고 그 체스판 내의 경기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그 판에서는 끊임없이 애쓰지 않으면은 제자리밖에 못 있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인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이고 혼란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만히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독창성이나 창의성이나 또는 창조력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갖는 것보다는 이 열려진 체스판에서 내가 얼마나 더 빨리 뛰어 가지고 이 경주에서 앞설 수 있는가라는 게 우리 전체의 얘기들이거든요. 생각들이거든요. 이러면서 창조력이라는 걸 뺏긴다는 거죠.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얘기도 또 해 볼게요. 생텍쥐브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첫 번째 위에 그림입니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그림이라고 해서 첫 번째 그림을 그려서 어른들께 보여주면서 이봐요, 무섭죠? 뱀이 이렇게 코끼리를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그게 뭐 무섭니? 모자를 하나 그렸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그리면 못 알아듣는가 보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이 속에 코끼리가 눈을 반짝 뜨고 있는 저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거 봐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만은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그런 그림을 왜 그리니? 지리를 그린다든지 지도를 그린다든지 별자리를 그린다든지 천문을 그리든지 해야지 아무 쓸데없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부터 붓을 놔 버린달까요? 예. 붓을 놔 버립니다. 인제 바로 요 부분인데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에 대해 가지고 어른의 눈으로 보면서 "그거는 모자야." 또 그다음에 "그거는 아무 효용없는 거야. 지리나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거를 해야지 너는 왜 쓸데없는 그림을 그리니?" 하면서 이 그림에서 아이가 갖고 있는 창조성을 망가뜨려 버리죠. 그런데 이 아이는 마침내 비행 조종사가 되고 비행기가 고장 나서 사막에서 불시착하게 되고 그 불시착한 그 자리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죠. 그 어린 왕자가 인제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양을 한 마리 걸어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붓을 놨던 거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놨던 붓에서 다시 인제 아이가 그 창의성을 발휘해서 양을 한 마리 그려 줍니다. 이 양을 한 마리 그려 주는 이 양을 통해 가지고 물론 어린 왕자가 "양이 슬퍼 보여. 너무 또 약하게 보여." 이러면서 다음 그림 주문, 다음 주문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더 좋은 그림,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얻고 싶은 그림을 그렇게 얻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생텍쥐버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의성을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망가뜨리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창의성을 까마득하게 잊고 이제는 어른이 돼서 조종사, 비행 조종사가 됐는데 사막에 불시착된 거기에서 만난 외계의 사람 어린 왕자에 만나서 다시 자기가 가졌던 그림에 대한 것을 회상해내도록 만드는 얘기죠. 네, 그다음 뭐 어린 왕자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얘기는 제가 어린 왕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속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든지 경쟁이든지 어른들의 세상이라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잘려 버리죠. 아예 새싹 때 싹이 타오를 때 잘라 버립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요. 인도의 고대 설화입니다. 요 얘기도 또 한번 볼게요. 이 우화가 BC 1500년 경부터 만들어진 책에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에 있죠. 내용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하고 이런 우하고 이러다 보니까 간단한 메시지죠. 목적은 왕실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교육을 제대로 시킬 건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우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들려주는 거죠. 내용은 이겁니다. 한 남자가 이제 얘기가 옛날 옛적에 이런 식으로 시작되겠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사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나무 뒤에서 동네 건달이랄까 그런 녀석들이 동네 건달 3명이 그 염소를 뺏기려 하고 이제 작전을 짭니다. 이 남자가 울러매고 가는 염소 새끼 이걸 이제 숲속을 이렇게 걸어가고 이제 첫 번째에 한 사람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 셋 놈 중에 한 놈이 먼저 나타나죠. 먼저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나무 뒤에서 기다리는 한 남자가 안녕하시오. 그런데 왜 개를 어깨에 메고 가시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요, 이건 개가 아니고 염소예요. 보면 모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달이 지나가는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를 염소로 속아서 샀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건달이 또 나타납니다. 더 길을 한참 가는데 두 번째 건달이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예쁜 강아지를 왜 어깨에 메고 가시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강아지가 개가 아니고 염소란 말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건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리석게도 개를 염소로 속아서 샀구만. 개인 게 틀림없구만." 그다음에 세 번째 인제 마지막 세 번째에 건달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강아지를 구했길래 그렇게 어깨에 메고 가시오?" 이렇게 인제 세 번째 남자가 숲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나타나서 얘기하게 되니까 인제 어떻게 되나요? 세 번 이렇게 되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듣게 된 남자는 믿음이 크게 흔들렸다. 예, 요 부분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어깨에 메고 있는 염소를 개라 여기고 길에 버리고 달아났다. 그래야 염소는 건달의 차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 고대 인도에서 있었던 어떤 그 우화지만 뭔가 시사하는 게 있죠. 예. 우리는 이같이 뻔한 사실인데도 이렇게 속을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작품 속에서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 볼게요. 뭐 과거 인도 얘기했다든지 뭐 이런 것 말고 다른 얘기를 또 한번 해 볼게요. 한 그 학자가 이런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 미래 세상에서 없어질 직종이라는 거를 내놨습니다. 제일 1, 2, 3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질 확률이 요 뒤에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20년 내에 없어질 직종 하면서 2000년 초쯤 돼서 이게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여러분 작은 글자라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직종이 없어진다고 이 사람이 봤는가 볼게요. 첫 번째에 텔레마케터. 전화 와서 이 물건 사세요 하는 텔레마케팅 하는 거죠. 없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이미 없어지고 있죠. 우리에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 창고 관련 업무 종사자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쿠팡만 하더라도요. 화물을 분류하는 창고는요. 사람이 하지 않고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없어질 직종 중에 이미 이 부분은 많이 더 없어진 것 같습니다. 99%가 없어질 거라고 봤는 직종인데 시계 수선공 99%가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감 시계 수선공이라는 시계는 더 이상 시간을 보기 위한 시계가 아니고 일종의 액세서리, 저도 일종의 액세서리죠. 액세서리로 끼고 있는 게 시계지 과거처럼 시계는 그렇게 필수품도 아닐 뿐더러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또 버리고 또 살 수도 있고 고쳐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시계 수성공이 없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없어질 건 뭔가 하면 스포츠 경기 심판. 연구하면 축구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이미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 가지고 업사이드를 했니 안 했니 딱딱 나오게 되잖아요. 인제는 그것도 사람 눈으로 보지 않고요. AI 컴퓨터가 자동으로 딱딱 찍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눈으로 판단하면 더 정확하게 AI가 판단해 주게 되죠. 이럴 정도로 심판이라는 게 급속들이 인제 어 줄어들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줄어들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인제 이 예를 이제 1 위부터 4 위까지만 했는데 여기에 쭉 나오는 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법률가 같으면은요. 70 위에 법률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법률가에 70 위가 나오게 되고요. 사진작가 76 위. 그러니까 없어질 순위 가운데에 76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쪼끔 더 가서 볼게요. 쪼끔 더 여러분의 생각을 좀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쪼끔 더 가서 없어질 확률 가운데에 50 95% 96% 이쪽에 가게 되면은 심리학자, 그다음에 뇌외과 의사, 영양사, 안면외과 의사, 헬스케어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활용 치료사 요런 식으로 가장 잘 없어질 걸로 봐서 레크레이션 활용 치료사라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고 온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보게 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에서 창조성이 얼마나 있느냐, 일에서 얼마만큼 창의력이 구현되고 있느냐라는 차이 때문에 없어질 직종 순위가 갈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연결이 됐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직업 가질 사람 아무도 없는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아무도 지금 직업 가지려는 사람 없죠.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이거를 지혜롭다고 얘기를 했더구만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창조력 또는 창의력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필요한가 인제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 그 표를 보여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창조력 또는 창의력, 창의성 이런 거를 찾아갈 수 있는가 요 부분을 인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동심과 상상력을 마구 자극하던 때라고 했는데요. 순이님 주셨네요. 제가 말하는 걸 아주 먼저 핵심을 찔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력 이런 걸 거창한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뭐 에디슨이든지 무슨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만 창조력이 있다 또는 창의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창의력의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고 이 작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인제 키워 나갈 생각이거든요. 요 창의력의 작은 부분을 찾아 들어가는 얘기를 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심약했어요. 애가 싹 말라 있고 또 병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아팠다는 거죠. 근데 촌에서 뭐 뚜렷이 무슨 약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뭐 민간요법들 있죠. 뭐 따라 먹여 보면 대부분 낫는 경우보다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인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애가 죽었나?" 이래 보면 살아있더라고 인제 그 얘기도 할 정도로 매우 심약했거든요. 초등학교 1 학년을 들어갔는데 1 학년 때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보다 큰 아이도 그렇고 더군다나 제가 자랐던 촌은요. 제가 가는 집에서는 거의 한 40분 또는 천천히 걸을 경우는 한 1 시간까지도 걸어가야 될 그런 먼 거리야 면소재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멀리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먼 길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저보다 한 배 이상 먼 데서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8 살 그때는 인제 8 살에 학교 들어갔거든요. 8 살에 학교를 보내지 않고 한 10 살쯤 돼서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잘
걷는 게 힘드니까. 같은 1학년이라도요. 멀리 살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2 살이나 더 많죠. 크는 애들 2 살은 굉장하거든요. 인제 학교 운동회가 벌어졌어요. 그러니 형이 제 앞에 인제 형이 있었는데 그때는 형이 인제 4 학년 이렇게 다니고 있었고 저는 1 학년이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형이 운동회 때 뭐 달리기 해 가지고 상 타오고 상이라는 게 별것 아니고요. 공책, 옛날에 공책이라 그러죠. 노트요. 거기다가 상하면서 월계수 그거 된 거 도장 쿡 찍어 주는 그게 인제 들고 오는 형이 들고 오는 상이었어요. 그런데 나도 인제 1 학년 때 '상을 타야 될 텐데.'라는 게 어릴 때 생각에 '이 달리기에서 상을 타야 될 텐데.'라고 하면서 요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이쪽에서 그 빵 하면 총을 쏘는 선생님, 총소리를 듣고 달려가죠. 총을 쏘는 선생님이 있고 저쪽 끝에서는 테이프를 이렇게 대고서 하는 선생님이 있고 이런데 이 선생님이 애들을 6 명 줄 세워 가지고 인제 출발시키는데 어린 제 마음에 옆에 애들하고 뛰어 가지고 제가 3 등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 등부터 1, 2, 3 등만 상을 주거든요, 공책을요. 그래서 순간의 생각에 '아 얘들하고 같이 뛰어 가지고는 내가 3 등이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에서 뒤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줄 서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6 명 하다 보니까 2 명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빠져 깨가 금방 생기더라고요. 잽싸게 그 뒤에 가서 속 빠져 가지고 제일 뒤에 가서 서 있었죠. 그럼 앞에서 뛰고 해서 제가 뛸 때는 어떻게 되나요? 3 사람이 뛴 거예요. 당연히 3 사람이 뛰었으니까 제가 꼴찌했죠. 그런데 1 등부터 3 등까지 공책 주니까 공책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점심시간에 인제 어머니가 도시락을 가지러 오기로 했으니까 어머니는 확실히 안 봤을 것 같고 '혹시 형이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1 학년은 이쪽 귀퉁이에서 뛰고 있었고 다른 학년은 또 저쪽에서 또 뭘 하고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형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김밥 먹을 때 막 자랑하면서 보여줘 "나 이거 상 탔다." 이렇게 하면서 인제 탁 보여줬죠. 그러니까 '아 잘 뛰었다.' 예 요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꼰찌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때 순간에 깨가 '아 여기 서서는 안 되겠다. 뒤에 가게 되면은 셋이 뛰겠다.'는 생각 때문에 3 등에서 공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는 대처하는 방식이 그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냥 하지 말고 상황을 살펴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 요 기억인데요. 요 기억이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게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무슨 뭐 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하면서 닥치는 문제들 쭉 있을 때마다 생각에 초등학교 1 학년 때 했던 어떤 그런 기억. 그 기억이 제가 거기 문제를 대처하는 데 큰 힘이 됐거든요. 인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엄마가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경우라든지 인사를 잘했더니만 "아이고 고놈 인사 잘하네."라고 칭찬받았다든지 여러분이 뭔가는 다른 아이하고 다르게 했던 게 하나는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거를 끄잡아내서 고거 하나만 두지 마시고요. 오늘 인제 여러분께 인제 한번 같이 가 보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어릴 때 고런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을 찾아내 보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가만히 보면 그다음 게 나옵니다. 왜 그거를 찾으라고 했는가 하면요. 체로키 인디언의 인디언들을 인제 교육시키는 교육 중에서 체로키 인디언 추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은 늑대와 흰 늑대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검은 늑대도 살고 흰 늑대도 사는데 들어는 이 두 늑대가 속에서 막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들이 싸울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부정적이고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 검은 늑대가 내 속에서 큰 힘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망가지게 돼 있고요. 흰 늑대에게 먹이를 자꾸 줘서 흰 늑대가 커지게 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 매우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흰 늑대를 먹일 수 있는 먹이가 뭔가 하면요, 바로 요런 기억들입니다. 조그마한 단초들 기억들입니다. 이 조그마한 단초들을 누구든지 다 땡땡이 쳤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서순자님 땡땡이 쳤다고 했는데 또 수헌터님도 맞아요.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흰 늑대를 자꾸만 먹이를 줘 가지고 이 흰 늑대가 내 속을 다 차지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 흰 늑대가 먹는 먹이가 뭔가 하면요, 요같이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들, 또 내가 남보다 쪼끔이라도 낫었던 기억들, 요 기억들을 하나하나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됐나요?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초등학교 얘기만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기별로 봐 가지고 하나씩 저는 인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시기별로. 그래서 하나씩 해서 적어도 한 10 개의 흰 늑대의 먹이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 흰 늑대의 먹이를 저는 갖고 있는가 하면요, 실은 저도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의기소침하게 되고 '아 이거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불쑥불쑥 저도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날 때에 그때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 이거는 검은 늑대일 거야. 그러면 흰 늑대에게 먹이를 더 줘서 흰 늑대에게 키워 주면 돼.' 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끝나고 한국에 나와서 첫 직장이 두레교회인데 그때 김준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새 교인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새 교인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몇 번 뭐를 해 봤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네. 인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요렇게, 요렇게 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인제 김전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뭘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몇 번이나 교육자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해도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얘기한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저보고 "행정 목사해." 이렇게 해서 행정 목사를 그때 하게 됐어요. 방식이 뭔가 하면요, 세례권 교인들을 그동안에는 보니까 사진을 찍어 가지고 교인들은 입구에다 이렇게 탁 사진을 붙여 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새로 교인이 왔는데 자기 얼굴을 드러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 교회 교인들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싫은데 그거 얼굴 내놨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또 들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구역장, 교구장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왔으면 카드를 하나 쓰지요. 카드를 사진 찍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사진 찍은 거 있죠. 사진 찍은 그거를 이렇게 앞에 내거는 게 아니고요. 교구장, 구역장 요런 식으로 그 사람들께만 보내주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우편으로. 어떻습니까? 별 얘기도 아니죠. 그죠? 별 얘기도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엄청 칭찬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서 뭐 교회에서 무슨 뭐 행정 목사들은 맞는 게 많잖아요. 그때마다 '이 일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 의기소침해질 때 '아니야. 내가 여기 와서 첫 일도 요렇게 해서 해결해 냈는데 까짓 거 이거 해결 못 하겠어?'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늘 해결해 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부정적인 것 말고 또다시 얘기하자면요, 부정적인 것 속에서의 창의력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못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내게 흰색 늑대, 흰 늑대의 먹이를 줘 가지고 내가 창의적인 걸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검은 늑대가 판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의외로요, 검은 늑대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중에 검은 늑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 가족 가운데도 검은 늑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더 심하게는 내 자신이 검은 늑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들어는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다가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뭘 하겠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검은 늑대에게 먹히고 맙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검은 늑대가 판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형상을 닮았다 했죠. 그 형상들 때문에 우리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복수님, 저는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편입니다. 배우는 게 한 가지는 있고 여러 사람 만나서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창의력에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분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같이 자기 속에 흰 늑대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무리를 지어야지 검은 늑대하고 무리를 짓기 시작하게 되면요. 끊임없는 구렁텅이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아 이게 검은 늑대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멀리 둬 버리면 됩니다. 뭐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좀 멀리 두시면서 그때마다 내 속에 있는 흰 늑대를 자꾸만 키워 주면 됩니다. 내 흰 늑대를 더 키워줘서 '나는 주변의 검은 늑대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나를 든든히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박선웅님, "물을 토막내어." 어릴 때 얘기입니다. "물을 토막내어 젓가락으로 구멍 내 놓고 뒷동산에서 들꽃 꺾어다가 꽂아서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데코레이션 할 줄 아는 거죠, 어릴 때. 그죠? 바로 요런 겁니다. 요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흰 늑대의 먹이로 삼으면 되고요. 너무 어릴 때만 갖지 마시고요. 고 이후에도 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고 이후는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일본에서 계셨거든요. 그러다 한국에 왔을 때 뭐든지 물건을 이렇게 아끼고 그런 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어머니가 사과를 깎는데 보니까 과일을 깎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깎을 때 가만 보니까 껍데기를 매우 얇게 깎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고거를 눈여겨봤다가 제가 흉내 내서 이렇게 몇 번 연습하니까 저도 얇게 깎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본 어머니가 되게 칭찬해 주세요. "아 이렇게 얇게 깎을 줄도 아는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과일 깎으면은 다 놀래요. 정말 엄마께 고때에 받은 칭찬 때문에 그랬거든요. 어 그런 것처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10 개는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10 개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흰 늑대의 먹이로 들고 있으라니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검은 늑대가 막 활개를 친다 싶은 생각이 들면 흰 늑대에게 그 먹이를 주면 됩니다. 쑥쑥 주면서 그렇게 내 속에서의 흰 늑대를 두게 되면은 가만히 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창의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거창한 거를 뭐 세상을 뒤집을 일을 생각한다든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작은 거에서 보고 '아 내가 요런 건 어떨까?'라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면 되지요. 박수는 얘기가 저한테는 할머니가 검은 늑대였어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특히 인제 여자를 남자는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천시하면서 막 그렇게 했죠. 지금 지나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다 인제 그런 시대가 있었죠. 수원터 님은 엄마가 조각천을 모아 두셨는데 그걸 가지고 인형 옷을 만들 아주 좋은 겁니다. 봤어요. 바로 스원터 님은 이런 어릴 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재주가 있잖아요. 예.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요같이 흰 늑대에게 먹일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후에도 자기 사업을 하면서 내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어떤 고 부분들을 끄잡아 내 놓으세요. 제가 아까 두레교회 처음 갔을 때 행정 목사 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거를 하나 끄잡아 내 놓고 끄잡아 내 놓고 한 10 개의 리스트를 갖고 있으라. 10 개의 리스트를 그냥
하지 말고 좀 자기가 기록을 해 놨어요. 기록을 해 놓고 난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여차하면은 흰 늑대에게 그 먹이를 자꾸 주는 방식입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종합하면서 볼게요. 거창한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선 내가 비록 작은 걸지 모르지만은 내게 있었던 긍정적이고 좋은 면들, 그거의 단초들을 끄잡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끄잡아내서 그 끄잡아낸 녀석을 활용해서 내가 창의성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또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10개, 누구든지 10개 다 꺼낼 수 있습니다. 10개를 꼭 내놓고 좀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를 꺼내서 먹이고 또 하나를 꺼내서 먹이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간디의 명언이랄까 그거를 함께 나누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하트마 간디죠. 인도의 유명한 정신적 지도자고 뭐랄까 정신적으로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대로 읽어볼게요.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믿음이 생각이 된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것하고도 굉장히 맞죠.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각이 된다. 그 다음에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내 말이 된다. 그 다음에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자, 이렇게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첫 번째 믿음에서 생각 출발돼서 믿음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 말, 행동, 습관 요런 순서대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순서를 잘 보시면 상당히 뭐가 보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거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바로 습관으로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바로 그 뛰어넘지 마시고요. 믿음에서 생각이 되고 생각에서 말이 되고 말에서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된다라는 요거를 따라가시게 되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전부 다 창의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여기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방송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